안녕하십니까. 한걸음TV 권혁찬입니다. 오늘은 일을 잘하는 방법, 일머리에 대해서 그 사례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그 인사팀장 할 때 실제 사례였습니다. 그 지주사에서 그때는 이제 회장실이었는데, 그러니까 지주사의 전신이었습니다. 이제 회장실장님이 이제 현업에서 쭉 성장하신 분이라서 그분이 이제 글로벌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인재 육성 계획을 제대로 세워 놓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그룹 오너하고 이제 그룹 총수하고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럼 회사별로 그 계획을 제대로 세우자.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계획들은 아주 그냥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쓰레기라고 생각하고 진짜 제대로 된 그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성장하면서 인력 때문에 사람 때문에 고생한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 좀 체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또 사업하고 이제 연계해가지고 진짜 연계된 그런 제대로 된 계획을 한번 세우자. 이런 의사결정이 됐습니다. 의사결정이 돼가지고 각 계열사에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수립해서 회장님께 이제 보고해라. 이렇게 이런 프로젝트가 이제 주어졌습니다. 주어져가지고 흔히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지주사에서도 그 핵심 아주 일 잘하는 그 과장이 좀 파견돼가지고 함께 일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쪽으로 주재원들 다들 해가지고 이런 과제들을 주어주고 미국에는 누구 이렇게 업무 분장도 다 됐습니다. 다 돼가지고 인사팀에도 아주 일 잘하는 과장, 고참 과장하고 또 지주사에서 내려온 과장하고 이렇게 같이 팀을 묶어가지고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되었습니다. 한 달쯤 지나가지고 제가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점검을 해보니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위에 제가 인사팀장이고 위에 경영지원실장이 계시고 그 위에 대표이사가 계신 이런 조직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모셨던 경영지원실장은 아주 일 잘하는 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회사의 대표이사를 하고 계신 아주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아직 회사에 새롭게 이제 다른 회사에서 계열사 전배로 오셔가지고 아직 좀 업무가 파악을 좀 덜 되셔가지고 파악하는 중인 이런 상태였습니다. 저하고는 또 잘 아는 이런 선배였습니다. 제가 가가지고 그때 이제 제 회사가 구산타워에 있었습니다. 이수역에 총신대역에 보면은 구산타워라는 빌딩이 있습니다. 거기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인사팀이 지하 1층에 있었습니다. 지하 1층에 있었는데 이제 스토리가 다음 기회에 제가 자세히 한번 말씀드릴 텐데 회사에서는 다들 대표이사 옆에 있고 싶어 합니다. 그때 회사가 막 성장할 때였는데 성장하니까 제가 인사에는 총무 기능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 대표이사 옆에 있고 싶어 하는데 인원이 너무 늘어나가지고 도저히 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개 부서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팀, 고객만족팀 이쪽으로 이제 해서 내려가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이 고객만족 팀장님이 이제 아주 고참이셨습니다. 고참이시고 선배셨는데 본인은 못 내려가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의견을 조율해야 됩니다. 의견을 조율하는 데는 많은 경우에 다른 분들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설득이 안 되면은 좀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좀 밀어붙여야 될 때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그때 생각했던 거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회사에서 식품회사에서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데 대표이사 곁에 있어야지. 그걸 떠나게 되고 좀 멀리 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일하기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같이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 이야기를 듣는 거죠. 제가 듣다가 설득이 당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럼 다른 부서를 이제 보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보니까 다들 이유가 있어요. 대표이사 옆에 있어야 될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인사팀에 내려가겠다. 그래서 이제 다들 그렇게 이야기 드리고, 대표께도 제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래. 대표님 뭐 그렇게 하라고 그러셔가지고 제가 지하 1층으로 내려갔었습니다. 지하 1층으로 내려가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지하에 있다가 올라가가지고 5층인가 뭐 몇 층에 지금은 기억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경영지원 실장을 찾아가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실장님, 제가 이제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니까 그 건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인력계획. 그때는 막 그럴듯한 어떤 멋진 말이 있었는데 그냥 그 내용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글로벌 인력계획 관련해가지고 제가 중간 점검해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한 달 남았는데 회장님 보고도 해야 되고 하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 주재원들 각국의 이제 주재원들하고 갑자기 제가 그 생각 안 나는데 주재원 중에서 이제 그쪽에 대표가 있습니다. 대표가 법인장, 예. 뭐 미국 법인장, 중국 법인장 뭐 쭉 있겠죠. 다 들어오시라 그러고 같이 작업할 한 명 스텝을 데리고 들어오라 그래서 금요일까지 다 도착시켜가지고 금요일 설명하고 토요일, 일요일 날 호텔 잡아주고 일 시켜가지고 월요일 날 대표이사께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해서 전체 방향을 마무리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대표 보고 지금 하러 갑시다. 그러니까 이제 경영지원 실장께서 아니 지금까지 뭐 했느냐고 한 달 지금 동안 일이 안 됐다는데 그럼 대표께 어떻게 그걸 말씀드리느냐. 뭐 당연한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면은 원인과 그동안 안 됐던 거를 일단 변명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변명이라는 표현 안 하셨지만은 그래서 그걸 좀 적어 오라는 겁니다. 제가 아니 실장님 지금 시간 없습니다. 제가 한 달 동안 놀았습니까? 그거 아시잖아요. 다 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좀 여력이 없었던 거고 그거 다 맡겨놨는데 근데 그 친구들이 하기도 어렵습니다. TF 맡았던 친구들이 인사는 인사대로인데 그 사업을 모르고 또 해외 주재원들은 또 인사를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해외에서 떨어져 있고 열심히 일을 했지만은 전화로 막 해가지고 해외하고 주고받고 해서 일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과거에 했던 거나 뭐가 다릅니까? 이건 이제 그룹에서 정말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지금 하는 건데 그것도 대표이사께 특별히 지시도 하고 또 지주사에서 사람까지 파견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됩니까? 지금 빨리 해가지고 주말에 각 법인에서도 다들 스케줄이 있을 거니까 지금 빨리 이야기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경영지원 실장 입장에서는 이게 난리 나는 일이거든요. 갑자기 전 세계에 법인들한테 법인장들 다 들어와라 주말에 이렇게 하면 시끄러울 거라는 게 당연히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대표께 보고 드리는 것도 뭐 그렇게 간단하게 구두로 할 수 있는 게 대기업에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당연히 그러는 겁니다. 그래 이렇게 보고 못한다. 적어라. 아니 실장님 적으면은 밤새야 됩니다. 밤새야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리포트 만들려면은 아무리 빨리 해도 오늘 저녁 늦게까지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빨리 전화 돌려야 됩니다. 지금 그랬더니 이제 그때가 하여간 뭐 시간이 타이밍은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설득을 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설득을 못했어요. 못해가지고 그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이제 밑에 지하로 내려왔어요. 지하로 내려와서 이제 교육 담당하는 이제 과장을 불러가지고 자 이거 빨리 리포트 하자. 자 이거 적어라. 이거 뭐 울라고 하죠. 오늘 저 고생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막 작업을 이제 시작하고 일을 시켜놓고 이제 몇 명한테 이제 같이 일을 시켜놓고는 제가 딱 이렇게 돌아서는데 그 이야기 하고 있는 중이었을 거예요. 경영지원 실장께서 이제 내려오셨더라고요. 내려오셔가지고 저보고 권 팀장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아니 실장님 이거 빨리 보고해야 됩니다. 대표께 보고해가지고 이거 아니면은 이거 골치 아픕니다. 지금
이번 주말 놓치면은 다음 주는 다른 일정들이 있고 이래가지고 그 다음 주는 못 들어오라고 못 합니다. 아시잖아요. 저 다른 스케줄들 있잖아요. 지금. 그럼 그 다음에 한 2, 3주 가버리면은 그 뒤에 다 돼가지고 리포트 이제 정리할 시간도 있어야 되는데 시간을 놓칩니다. 제가 대표께 들어가서 제가 보고 드릴게요. 실장님 저 괜히 이게 좀 안 좋은 거 보고 드리는데 같이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제가 가서 보고 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라. 그래 권 팀장이 들어가 보고 해라. 나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5분 안에 보고 드리고 나오겠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좀 그 회사에 있었고 그러니까 알거든요. 알아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가지고 대표님한테 대표님 그 건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인력계획. 그래 있지. 제가 한번 점검해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뭐 해외에서도 작업이 제대로 안 되고 국내에서도 제대로 작업이 안 돼 가지고 다 들어오라 그러게 되겠습니다. 대표님 이름 한번 팔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까지 대표 보고하는 걸로 하고 금요일 날 다 들어오라 그래서 주말에 작업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인장하고 그 같이 스태프들은 여기 미국은 이렇게 하고 요 사람들 제가 스케줄 하나 그 사람들 명단을 적어 갔거든요. 요 사람들 들어오라 그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표님께서 여기는 미국은 이 사람에다가 이 친구도 같이 들어오라 그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습니다. 바깥에서 우리 그 경지원 실장께서 이제 시간을 쟀죠. 시간을 쟀는데 뭐 진짜 재셨는 건 아니겠지만은 5분은 안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고 나서는 다 들어오라 그랬죠. 금요일 다 들어오라 그러니까 밑에 이제 과장들이 전화 돌린 겁니다. 대표님 지시로 이번에 이제 지금 진행되는 상황들을 점검했는데 다 들어와서 이제 보고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연락해서 다 들어왔어요. 금요일 날 이제 다 모이고 나서 회사 바뀝니다. 회사 바뀌어서 법인장들이 다 들어오면은 회사에 무슨 큰일 일어나는 줄 알고 또 그렇게 하는데 이제 회사 밖에서 이제 다른 호텔인지 뭐 어딘지 하여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이제 다 모인 데 가보니까 또 막 설왕설래 하고 있습니다. 뭐 다들 모이면은 이게 무슨 일인지 막 이렇게 다 전화로 설명했지만은 뭐 이면에 뭐가 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호가호의 했습니다. 제가 뭐 힘이 있습니까? 저 위에 이제 뭐 그룹 또 대표이사 뭐 이런 쪽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좀 차분하게 해서 지금 지주사에서 회장 실장하고 지금 이번에 프로젝트에 대한 중요성을 오너께 보고드리고 뭐 이렇게 저렇게 회장님께 보고드리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이야기들 배경 다 아는 거죠. 근데 한 번 더 차분하게 이제 그러니까 지주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딱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중간 점검을 해보니까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다들 업무로 지금 현안들이 다 많고 하시니까 여기에 지금 우선순위를 두시기 어려우셔가지고 지금 많이 진도가 못 나갔고 이대로는 회장님 보고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표님께서 이 내용을 아시고 지금 상당히 좀 뭐 안 좋아하셨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급하게 이렇게 들어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대표님께서는 분명히 그때 직접 메일 보내셔가지고 법인장들께도 이거 중요한 프로젝트고 회장님 관심 사항이고 이거 우리가 앞으로 우리 그룹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거니까 이렇게 제대로 이거 해야 된다. 법인장들이 직접 챙겨라 이렇게 지시하셨지 않습니까? 했는데 사실 일이 안 돼가지고 상당히 좀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좀 제대로 보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각 나라에서 나라별로 보고를 하는데 보고 순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더니 권 팀장 우리는 아직 준비가 좀 덜 된 게 우리 뒤에 보고 하겠다. 뭐 앞에 보고 하겠다. 이제는 과거에는 처음에는 왜 들어오라고 했느냐 뭐 이런 내용이 있다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니까
보고 순서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보고 순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해서, 예, 그럼 그거 들어드리면 됩니다. 예, 알게. 그럼 또 다른 쪽에 있으니까,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의 특성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 나라도 그렇지만은, 이건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안 좋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시죠. 뭐. 근데 뭐 꼭 앞이나 뒤라, 보고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런 시간을 전략해야 됩니다. 지금 빨리 제대로 내용에 집중해도 시간이 좀 모자랄 상황이니까, 예. 그래서, 예, 요렇게 해서, 그럼 보고 드리고, 보고 순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월요일 날 대표 모셔가지고, 저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오전에는 좀, 그러니까, 오후에 보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대표 말씀드려가지고, 오후로 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때부터는 막, 작업들 한다고 바쁩니다. 막, 이렇게 몰입해가지고 작업이 됩니다. 그러면 윤사도 와 있고 또 해외 법인장 또 그다음에 그쪽에 우리가 일할 수 있는 핵심 인력들이 들어오고 그동안에 자료들 많지 않습니까? 보고했던 내용들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시키고 이제 주말에 같이 한 번씩 가보고 그리고 월요일 날 대표님 모시고 가서 대표님은 인자하게 이제 웃으시면서 아이고 이제 법인에서 요즘 고생 많다. 그러시면서 이제 쭉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서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정리가 한번 다 된 겁니다. 큰 틀은 정리가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보고를 다 듣고 거기서 대표가 질문하시고 또 여러 임원들 질문하시고 또 법인장들 대답하고 법인장 밑에 스태프들이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 인사팀에 그 일을 맡았던 그 과장들 그다음 지주사에서 온 과장들 그걸 전체를 그 이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 감을 잡은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또 회장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지금 현안도 바쁜데 아주 그 대표이사가 직접 챙기고 제대로 하는구나.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지주사에도 보고도 되고 뭐 그래서 이제 원만하게 좋게 끝났습니다. 그 다들 좋아하시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일머리 관련 사례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왜 그런가 하면 그때 경영지원 실장께서도 한평생 직장생활 하셨고 일을 아주 잘하는 분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고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진 않습니다. 일을 하는 데는 왜 그런가 하면 특별한 경우죠. 근데 이제 상황이 좀 특별한 상황이었겠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중간중간 챙겨야 된다 이렇게 하지만은 자 이렇게 한번 그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일을 시킬 때 저는 이제 일을 구성원들한테 심하게 좀 시켰습니다. 시키면서도 그때 그 ETF를 맡았던 인사팀의 그 간부는 그 과장은 지금은 또 그룹에 이제 상무가 돼가지고 일을 아주 잘하는 그 핵심 인력입니다. 저는 이제 일을 그 친구한테 거의 다 맡기다시피 했습니다. 오면은 일상의 업무들은 다 맡기고 업무 연락 뭐 이러면은 바로바로 토스해주고 그럼 그 친구가 챙기고 일 잘하는 친구들입니다. 그 아주 능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해외 그 좀 구체적인 디테일한 사연들은 이 내용들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국내에서 안 됩니다. 그럼 해외마다 다니면서 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그 TF를 나와 있지만은 이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일도 하기 때문에 해외를 다니면서 그걸 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뭐 시차도 다르고 뭐 계속 전화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또 저쪽에서 주재원들도 자기 일이 있으면서 여기 하는데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 일은 이 자체가 본래 하기 힘든 일입니다. 어려운 일인 겁니다. 상황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고 나중에는 좀 그럴듯하게 만든다고 해도 그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일머리가 필요합니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그렇게 하도록 하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방법들도 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유튜브에 제일 중요한 아주 열정적인 열성적인 그 고객님이 계셔가지고 그 고객님이 이제 지시하신 내용을 하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어떤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저의 성향은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때 일할 때는 이제 일머리 있게 일을 했고 똑똑하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했는데 집에서는 계속 이제 와이프는 저보고 바보라고 그러죠. 당신은 참 바본데 어떻게 회사 가서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아까 그 경영지원실장 그분을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서 차 한잔하면서 제가 이제 와이프가 저보고 항상 바보라고 그런다 그랬더니 그 선배가 이제 저 권상무가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데 와이프가 잘 몰라서 그런다고. 근데 이제 와이프가 다 알죠. 제가 바본 거를. 제가 뭐 여러 가지로 좀 길도 모르고 또 어리버리합니다. 근데 이제 간혹 이제 어떤 특정 부분, 일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뭐 제가 좀 아는 평생 해왔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여기서 이제 제가 다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대표이사가 제가 그때 모셨던 그 대표이사가 저희 이제 집에를 한번 오셨습니다. 저기 고향을 한번 오셨던 게 이제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전인가 후인가 모르겠습니다. 그 일이 있었던 전인가 후인지 모르겠는데 어머니를 만났어요. 제 어머니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인사를 하시면서 어머니하고 대화를 좀 나누시더니 그 대표이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권 팀장이 왜 그런 어떤 성향이 있는지 궁금했었는데 그 뜻밖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를 닮아가지고 그런 거군요 하면서 좀 칭찬하신 겁니다. 권 팀장이 일 잘하고 하여튼 강단 있게 그렇게 일을 하는데 어머니를 닮아서 그런 거군요. 이제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분은 이제 또 예의로서 이야기해 주신 거지만은 사실인 거죠. 제가 어머니를 닮았죠.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가 아주 그런 편이십니다. 똑 부러지시는 거죠. 아주 일을 하실 때도 막 학교에서 일하실 때 차고 나가서 탁 이렇게 일하시는데 운동회 이제 매스 게임 하고 이러면 매스 게임도 만드셔가지고 막 리더십 있게 이제 일하시는 거 보면 깜짝 놀랄 정도로 어머니 잘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또 따지니까 어머니의 어머니, 외할머니의 그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외할머니가 이제 우리 이모, 어머니가 이제 형제가 두 분 있습니다. 형제 두 분인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 이모가 있습니다.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가 첫째 딸이고 이모가 이제 둘째 딸입니다. 근데 이모가 이제 결혼을 시골에 사람하고 이제 시골의 부잣집에 사람하고 이제 결혼할 상황이었는데 우리 외할머니가 절대 안 된다 하면서 한 100여 군데 이제 교회에다가 그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런 훌륭한 처녀가 있는데 결혼할 좋은 신랑 예수만 잘 믿으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모부하고 결혼하신 거거든요. 이모부는 이제 그 뒤에 뭐 우여곡절이 또 있습니다. 다음 기회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 명성교회 이제 목사님 하시고 그래서 아주 두 분이 지금 사이좋게 재미있게 아주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또 두 아들들이 이모의 두 아들들이 둘 다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그 이야기 한번 해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제일 큰 제일 열성적인 애청자, 시청자시니까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일머리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뭐 어떤 것들은 좀 대화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스타일은 다 배우면 다 됩니다. 일머리는 여러 가지 사례를 듣고 그때 그런 부분에서 케이스 스타디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뭐 여러분들께서 이제 하셔야 될 역할이고 그러나 많은 사례들을 접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례는 리얼 사례여야 됩니다. 보면은 막 이렇게 지어낸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건 깊이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그때 전우들이 뭐 여러 가지 떠오르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참고만 하시라는 겁니다. 실제 사례들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스타일에 있어서는 제 스타일이 온 것은 제 부모님, 그리고 또 제 어머니의 어머니, 의 어떤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알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알고, 그러면 거기서 풀어나가는 상황들이 이제 또 상사도 알아야죠. 상사의 스타일, 뭐 이런 쪽을 알면서, 그리고 나서 일을 이제 풀어나가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막 상사가 이렇게 문장으로 서서 이렇게 막 리포트 많이 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보고받기를 원하는 상사도 있고, 어떤 상사들은 사안에 따라서는 빠르게 보고하고 빠르게 의사결정하는 그 스타일도 있습니다. 다 거기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또 일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도 어떤 일들은 정말 밤새가지고, 그때도 보면은 밤새서 리포트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작성한다고 해서 그 일이 잘 풀리느냐? 근데 기회를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시기가 해가지고 주말 지나버립니다. 그 다음 주가 되면은 그 모이자고 그래도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상황들을 아니까. 딱 타이밍이 그때 판단해 볼 때, 요 타이밍이다. 근데 너무 급해요. 지금 연락해서 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법인장들하고 다 뛰어야 됩니다. 뛰다 보면 욕이 나옵니다. 욕이 나오는데 다 모아놓고는, 아니, 그 회장님 지시하시고 대표가 특별히 당부까지 하셨는데 뭐 하신 거냐? 이렇게 강하게는 이야기 안 했지만 그 내용을 앞에 제가 설명을 드리니까 그것들이 다 이해를 한 겁니다. 아니, 회장님 지시하셨고 대표이사도 특별히 자기한테 부탁했는데 내가 제대로 못했구나. 그동안 진행된 거를 대표께 월요일날 보고해야 되니까 이건 내가 제대로 보고해야 되는 사안이 맞다. 그렇게 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들, 그 대표 성향,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을 보고 그것들을 이제 이해를 풀어나가는 방법입니다. 그럼 또 같이 일하던 친구들은 어느 정도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일을 시켜야 되지. 그냥 제가 그 친구들, 과장들 보고 열심히 해라, 잘해라, 밤새워라, 뭐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일은 싸우기 전에 먼저 이기고 싸워야 됩니다. 그 일에 대한 요령이라는 것들은 아주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리더가 그러한 요령들이 없고 일머리가 없으면 구성원이 고생합니다. 여러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